저기, 이쪽은 VIP만 출입 가능합니? 손님은, 음, 초대받으신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바텐더가 얼핏 흘끗 쳐다보더니 느릿하게 손가락질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귀찮은 사람을 멀리 떼어놓고 싶어 하는 노골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VIP라니요. 저도 초대받았어요. 분명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을 텐데요. 문가영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바텐더는 주위를 둘러보며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아니, 요즘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초대한다고 해서 수준이 떨어졌군요. 여기 엘리트 라운지는 아시다시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소리에 옆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잠시 시선을 주었고 순간 어수선했던 라운지가 조용해지는 기색이 감돌았다. 긴장을 감지한 듯 몇몇 직원들도 살짝 숨을 삼켰다. 이분이 누군데요? 유명하다고 해도 우린 엄선된 손님들만 모시는 곳이에요. 바텐더는 자신이 이 공간에서 권력을 쥐고 있다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배우 문가영입니. 분명 예약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착오가 있나요? 그녀는 애써 당황을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엔 이미 떨림이 묻어났다. 바텐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꼬듯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런 분도 계셨나 보네요. 유명인이라면 무조건 VIP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긴 좀 달라요. 명단에 있건 없건 저희가 직접 검증해야 하죠. 그때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야, 저 사람 진짜 문과형 맞아. 나 TV에서 봤어. 근데 왜 저렇게 대하는 거지? 글쎄, 바텐더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다른 사람이 의아한 듯 대답했다. 라운지 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슬쩍 꺼내 들고 촬영을 시작하려고 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거 곧 SNS에 올라오는 거 아냐?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장면이 그렇게 엘리트 라운지라 불리는 최고급 바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한쪽에선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누가 들어도 대화 소리만 도드라져 들릴 만큼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저분이 그냥 서서 기다리는 거야? 누군가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한 여성 손님이 친구와 속삭이자 친구 역시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나 같아도 화날 것 같아. 연예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닐 텐데. 적어도 사람이 왔으면 음료 하나 제대로 내놔야 하는 거 아냐? 그치. 근데 여기 직원들이 전부 저 바텐더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 여성은 주변을 힐끗 보며 말했다. 이 분위기 계속하면 폭발할 것 같은데. 그녀의 말대로 갈등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바텐더와 문과영 사이의 신경전을 지켜보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선생님, 저 여기 손님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문과영이 한 번 더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살짝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켰다. 바쁘거든요. 여기 선착순으로 칵테일 주문 받느라 정신이 없습. 저쪽 테이블이나 가서 기다리세요. 바텐더가 손짓으로 가리킨 곳은 구석에 외따로 떨어진 자리였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돈을 내고 예약을 했고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그녀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바텐더는 건성으로 칵테일을 흔들며 코웃음을 쳤다. 이봐요, 이름 있는 배우라고 하셨죠? 그래도 여기 규칙은 규칙입니. 일반인이나 소위 유명인이나 모두 저희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난 아직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지켜보던 남자 손님 하나가 주변 친구에게 낮게 말했다. 야, 저건 그냥 무례한 거잖아. 뭐가 기준이란 거지? 모르지. 자기 힘 좀 쓰는 것 같네. 엘리트 라운지란 이름처럼 자기들이 누구든 고르고 또 거르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래도 저 정도면 갑질이지. 저 배우가 직접 서 있는 건 처음 보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하다니. 라운지 한편에는 조용히 서 있던 직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있었는데 명단을 확인하는 듯 했다. 그러나 바텐더가 계속 견제하듯 눈길을 주자 차마 나서질 못했다. 문과영은 곧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여기 담당자분과 연락을 했었는데요.
제가 일정 때문에 늦을 수도 있다고 했더니 그럼 도착하면 바텐더분께 말씀드리면 바로 자리 안내를 해주겠다 했어요. 그 담당자가 누구죠? 이 라운지엔 최고의 스태프만 있는데 설마. 바텐더가 천천히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아, 매니저님이군요? 그래봤자 난 이곳의 책임 바텐더임니 행사 전체 음료 관련은 내 관할이고 게스트 명단 수정 권한도 대부분 내 손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약대로 왔고 협찬사 쪽에도 인사하려고요. 제게도 일정이 있고요. 그녀가 목소리를 조금 더 단호하게 바꾸었다. 아, 정말 귀찮게 하시네요.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근데 VIP 칵테일은 못 드리고 그냥 일반 칵테일 메뉴에서 골라보시죠. 혹시 여기 분위기 못 견디시면 나가셔도 되고. 바텐더는 싱긋 웃으며 다른 손님에게 돌아섰다. 어이가 없네. 이게 무슨 BP 라운지야. 그냥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커졌다. 문가영은 어느새 눈길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나 크게 심호흡을 한 뒤 고개를 들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조용히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조용히 잔을 닦으며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바텐더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동혁이었다. 동혁은 눈으로 바텐더 동료를 견제하듯 흘겨보고 살짝 한숨을 쉬었다. 그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왜 저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여. 분위기만 망치고 있잖아. 곁에서 함께 일하던 다른 스태프가 나지막이 물었다. 동혁이 형, 그냥 우리도 저분 말 들어주면 안 돼요. 저분 유명인이든 아니든 예약됐다고 하는데 책임 바텐더가 이미 저렇게 단정 지어버려서 난 중간 입장이라 섣불리 끼어들기 어렵네. 동혁은 칵테일 글라스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답했다. 그래도 뭔가 해야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닐 텐데. 그 시각 다른 손님들도 자신들끼리 분명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가만 보면 저 바텐더 손님 차별이 심해. 우리도 자주 오지만 은근히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대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응, 나도 느꼈어. 처음에 왔을 땐 나한테도 좀 쌀쌀 맞더라. 근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알던 유력 인사를 언급하니까 태도가 급 바뀌었어. 에이, 이 라운지가 그렇게 폐쇄적이었다니 실망이네. 저, 실례합니 책임 바텐더님. 혹시 제 예약 내역이나 초대장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문가영이 다시 한번 공손하게 물었다. 바텐더는 일부러 큰 소리로 한탄하듯 웃어 보였다. 여긴 엘리트 라운지임니 그냥 유명세만 믿고 들어올 생각이면 곤란해요. 누구 맘대로 사람을 분류하고 배척하는 건데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남성이 일어나 외쳤다. 그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중년의 손님이었다. 이분은 배우라고 하셨고 예약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겁니까? 바텐더는 남성을 흘겨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봐요, 손님. 이건 저희 라운지 내부 규정이에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곤란해지실 텐데? 곤란해질 게 뭐가 있나요? 솔직히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실제로 BP 명단에 있다면 당연히 적절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그분 매니저라도 되시는 겁니까? 바텐더는 목소리를 낮추어 기세를 올렸다. 이 라운지의 칵테일은 우리만의 품격과 기준에 의해 제공됩니. 그런 소음이 더 이상 귀찮게 하기 전에 나가주시죠. 순간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몇몇이 야,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하고 작게 탄식하자. 바텐더는 알면서도 못 들은 척했다. 문가영은 이를 악물며 바텐더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도 여기서 명예를 구걸하고 싶지 않습. 다만 당신이 내부 규정을 언급하면서 날 쫓아내려는 태도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우리 경영진입니. 그리고 당신, 명예가 그리 소중하면 더 근사한 데를 찾아가시죠. 여긴 사람들을 맞이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당신처럼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히 누리려는 사람은 부담스럽거든요.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동혁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다른 구역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지금 여긴 책임 바텐더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 보이네요. 그럼 이분의 말을 듣고
제가 일단 움직여야 하나요? 문가영이 살짝 난처해하면서도 동혁을 바라봤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원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동혁이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알겠어요. 저도 더 큰 소란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안내를 받아볼게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예약한 손님으로서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는 것뿐이에요. 동혁은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바텐더가 그 장면을 곁눈질로 보고서 비아냥거리듯 중얼거렸다. 결국 한직 구역에서 뜨겠다는 거군. VIP 자격 없는 사람이 VIP 구역에 앉으려 하니까 이 난리가 나지. 이 그 말에 누군가는 심하게 발끈했지만 문가영은 그저 한숨을 쉬며 동혁을 따라갔다. 더는 말싸움을 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윽고 구석 테이블에 도착하자 동혁이 머뭇거리며 자리 안내를 마쳤다. 네, 이쪽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문가영은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그리고 긴장한 얼굴로 휴대폰을 다시 살폈다. 담당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기획사 쪽에 연락해야 하나. 자신도 이곳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듯했다. 스태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수습하려 했지만 책임 바텐더가 모든 음료와 테이블 배치를 총괄하는 권한을 쥐고 있어서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었다. 손님들은 이 묘한 갈등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댔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슬쩍 온라인에 올리려는 기세까지 보였다. 저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영상, 조회수 꽤 나올 것 같은데. 문가영 씨 팬들 사이에서 난리 나겠다. 응, 댓글 폭주하겠지. 근데 이 라운지 이미지도 완전 끝장날 듯. 업체 측에서도 나중에 난처하겠는데? 여기 최고급 라운지 콘셉트가 깨질 거 아냐. 나중에 사과문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 시각 라운지 한가운데선 책임 바텐더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칵테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점차 등을 돌리는 분위기였다. 한편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문가영에게 다가온 또 다른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가영 씨, 혹시 물이나 다른 음료라도 괜찮으시면 먼저 드릴까요? 지금 바텐더님이 직접 만드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괜찮습. 그냥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그녀는 침착해 보이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엔 서글픔이 묻어 있었다. 바로 그때 스태프 사이를 뚫고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라운지의 매니저였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묻자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결국 동혁이 나서서 설명했다. 매니저님, 저 배우 문가영 씨가 VIP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책임 바텐더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현재 갈등이 좀 큽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문가영 씨가 예약이 되어 있었다고? 그럼 당연히 모셔야지. 왜 이런 난리가 난 거야? 그러자 뒤에서 책임 바텐더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니저님, 이분이 정말 VIP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심사 기준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매니저가 짜증스레 그에게 다가갔다. 아니, 심사라니. 이미 초청 리스트에 있었잖아. 왜 이런 식으로 손님을 내쫓으려 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유명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책임 바텐더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럼 다른 VIP들은 다 어떻게 드렸는데요? 설명 좀 해보세요. 바텐더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딱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요? 제게 권한이 있으니 누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하는 건 제 자유죠. 그 대화를 지켜보던 문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매니저에게 인사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일정 때문에 많이 지체되었습. 저는 원래 여기 협찬사 측과 간단한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과 교류도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매니저가 바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측에서 미리 조율을 했어야 했는데 최근 내부 규정이 강화됐다고만 듣고 이런 식의 차별적 행동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 일단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바텐더가 콧방귀를 뀌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긴 엘리트들만 오는 곳이라고? 그 소리를 들은 매니저는 화가 치민 듯 곧바로 바텐더에게 한 발 다가섰다. 이봐요, 책임 바텐더. 나중에 오너 측이 알면 당신도 곤란할 겁니.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하고 제대로 손님을 모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바텐더는 비꼬듯 미소 지으며 대응했다. 오너 측? 하하. 난 이 라운지를 이만큼 일궈 온 공로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 라운지 칵테일 레시피 누가 담당할 건데요?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리 라운지가 당신 혼자 힘으로만 돌아가는 거 아닙니? 우리에겐 동혁이나 다른 실력 있는 바텐더들도 있어요. 동혁, 신참이잖아요. 내 레시피 배우고 겨우 칵테일 몇 잔 만든다고 으스대기엔 아직 멀었죠. 바텐더는 입술을 비틀며 코웃음을 쳤다. 그 순간 동혁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섰다. 죄송하지만 저 더 이상 가만히 있기 힘들어서요. 책임 바텐더님, 그동안 당신께 많이 배웠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 손님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바텐더가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봤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동혁이 물러서지 않았다. 물론 저야 경력은 짧습. 그래도 이렇게 권력을 내세워서 특정 손님을 배척하는 건 보기에 너무 괴롭습. 분명히 VIP 명단에 있고 적법하게 초대된 손님이라면 누구든 환영해야 맞지 않나요? 환영해야 맞다? 그런 원칙론만 떠들지 말고 이 라운지의 이미지를 생각해. 우리가 아무나 받아들이면 엘리트라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냐고. 바텐더는 여전히 완강했다. 그때 주변에서 누가 크게 목소리를 내었다. 누가 아무나래? 이분은 분명 적법한 손님이고 가령 일반 손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잖아. 맞아요. 나도 여기 정기 회원인데 요즘 책임 바텐더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무슨 특권 의식 같은 게 생기신 것 같아. 진짜 이거 촬영 중이니까 나중에 다들 알게 될 거예요. SNS는 무섭다고요? 이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바텐더에게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바텐더는 처음엔 시끄럽다 라고 일축하려 했지만 군중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자 점차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정말 귀찮게들 하시네. 다들 그러면 제자리에서 내쫓아야겠습. 보안팀. 보안팀 어디 있어요? 바텐더가 매니저의 재질을 뿌리치고는 무정의를 찾으려 했다. 매니저가 그 손을 막아섰다. 잠깐 그만둬요. 여기서 더 큰 소란 만들 작정입니까? 이미 소란 다 일으켜놓고 뭘. 바텐더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배우든 옹호하는 사람들 전부 당장 나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기가 점점 더욱 차가워지며 보안팀을 부른다니 그건 폭력이야 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어떤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고 또 다른 손님은 내가 기자 지인한테 제보할까? 하고 붕괴했다. 문가영은 분한 표정으로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쫓으려 하시죠? 저만 나가면 만족스러우신 건가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그냥 쉬다 가면 될 텐데 라고 말했다. 바텐더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보통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상관없어요.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벌을 받아야지. 기분이요? 손님을 대하는 게 기분의 문제인가요? 그게 당신의 서비스 철학입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는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 라운지 내가 만드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내 판단이 곧 규칙입니다. 매니저가 필사적으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손님들과 바텐더 간의 말싸움은 커질 대로 커졌다. 결국 보안팀 스태프 두세 명이 가까이 다가왔고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테이블을 약간씩 물렸다. 바텐더가 외쳤다. 뭘 망설여. 지금 당장 불만을 품은 사람들 다 쫓아내. 그러자 매니저가 보안팀에게 손짓하며 막아섰다. 안 됩니. 오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해요. 함부로 손님들 끌어내면 더 큰 논란만 생길 거예요. 논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단지 내 라운지가 지저분해지는 걸 막을 뿐이야. 바텐더가 독선적으로 나오자 동혁이 울컥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형 그만하세요. 라운지의 품격이 뭔지 정말 알고나 계세요? 품격이란 건 특정 소수만 깎아내리고 배척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동혁의 말에 주변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맞아요. 누구나 존중받아야죠. 돈을 내고 찾아온 손님이 대우받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고급 라운지인가요? 바텐더는 동혁 쪽으로 재빠르게 다가가더니 낮은 소리로 울컥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대? 이것도 반항이냐?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싶어? 동혁은 두려운 듯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야 당장 잘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손님에게 이럴 순 없죠. 저 선배님도 주변 손님들도 저희를 믿고 이곳을 찾아온 거잖아요. 어휴, 참견하기 좋아하는 애로구나. 네가 이 라운지의 대표 바텐더가 되기라도 할 셈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매니저도 결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바텐더님, 지금 당신이야말로 규정을 어기고 있습. 라운지 운영 방침에 특정 손님에 대한 모욕이나 불합리한 차별은 즉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자 바텐더가 얼굴을 붉히며 징계? 누가 날 징계해? 난 여길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내 레시피 없으면 여기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소리쳤다. 매니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라운지를 운영하는 건 팀입니. 그리고 저희는 당신 혼자만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동혁을 비롯해 훌륭한 재능 있는 바텐더들도 많아요. 재료 공급사도 있고 협찬사도 있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있어야 라운지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 시점에서 손님들은 일제히 맞아요. 그렇죠. 하며 지지하는 함성을 내질렀다.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바텐더는 어쩔 줄 몰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 자신을 비판하거나 환멸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제야 자신이 자칫하면 완전히 고립될 수 있음을 깨달았는지 목소리가 조금 풀렸다. 그래도 난 이 라운지에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야. 애초에 누구나 들어오면 품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뭐 나쁜 의도만 있었던 건 아냐. 그가 이렇게 약간 물러서는 기색을 보이자 매니저가 숨을 고르며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누군가를 배척해서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며 품격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닌가요? 특히나 이 정도 급의 라운지라면 그런 품격이야말로 다름 아닌 서비스 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텐더가 고개를 떨구자 동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형, 같이 일하면서 형이 얼마나 뛰어난 바텐더인지, 그리고 우리 라운지 칵테일이 최고라는 건 늘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늘 일은 좀 심했습. 손님에게 공정하게 대해야죠.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책임 바텐더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솔직히 문가영 씨가 딱히 싫은 건 아니었어. 근데 요즘 우리가 VIP 구역에 아무나 받는다는 소문이 도는 게 싫었고,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보려고 했는데, 그가 머뭇거리자 매니저는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 덧붙였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이분이 실제로 VIP 초대를 받은 건 팩트고, 심지어 여기서 협찬사와 약속도 있었어요. 적어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정중하게 안내했어야죠. 문가영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바텐더를 향해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앞으로 이 라운지를 자주 이용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갈등이 있었던 건 유감이지만 저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 사과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바텐더는 식은땀을 흘리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주변 시선이 점점 더 자신에게 몰리자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제 고집과 선입견이 과했습니다. 그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 그리고 앞으로 이 라운지에서 누구든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바뀌길 바라고요. 문가영은 단호히 말했지만 어조는 어느 정도 부드러워져 있었다. 알겠습.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식의 배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텐더는 빠르게 고개를 숙였다. 매니저가 주위를 둘러보며 공손히 인사했다. 손님 여러분, 오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고 전 직원 대상 서비스 교육도 재검토하겠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괜찮습니다. 고치면 되죠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여전히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떡해? 하고 수군댔지만 대다수는 일단 상황이 진정되는데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 시각 동혁이 조용히 문가영에게 다가왔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상황을 방치한 것도 잘못이죠. 그래도 저랑 함께 칵테일 메뉴 좀 구상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동혁을 쳐다봤다.
칵테일 메뉴를 저와요? 동혁이 살짝 쑥스러워하며 사실 요즘 새로운 칵테일 레시피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오늘 이 일로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라운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누나가 전에도 음식 프로그램 같은 데서 요리에 관심 있다고 들었는데 제안 드려봅니다. 그 말에 문가영의 표정이 밝아졌다.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기쁘겠어요. 바텐더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멋쩍은 듯 다가왔다.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저의 노하우도 아직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동혁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형.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 봐요. 진정한 엘리트 칵테일은 특권의 상징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품격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텐더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 동생아 하고 대답했다. 문가영은 그들을 번갈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앞으로 엘리트 라운지를 정말 모든 이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처 손님들도 이 대화를 들으며 박수를 보냈다. 그거 좋다. 우리도 자주 와서 응원할게. 오늘 일은 안 좋았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의미 있지. 매니저 역시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번 일을 사과하고 개선책도 발표하겠습. 손님 모두가 존중받는 라운지를 위해. 그날 이후 라운지 내부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책임 바텐더 역시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새 메뉴 개발에 적극 참여했다. 동혁은 문가영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알코올이 약한 손님부터 칵테일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까지 배려한 새로운 음료 라인업을 구상했다. 그와 동시에 매니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어떤 손님이든 편견 없이 맞이하기라는 서약서를 받았다. 여러 손님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후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좀 고압적이라 불편했는데 요즘은 환대해주는 느낌이 확 달라졌다거나 책임 바텐더마저 태도가 바뀌었더라. 사람들 다 같이 방여주니까 기분 좋았음.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문가영은 조용히 협찬사와의 약속을 이행했고 또 라운지를 자주 찾으며 새로운 칵테일 개발에 의견을 내놓았다. 그녀가 직접 SNS에 요즘 엘리트 라운지가 더욱 개방적이고 멋진 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입니. 같이 좋은 추억 만들어 봐요. 라는 글을 올리자 팬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 어느 날 라운지 내에서 작게 이벤트를 열어 칵테일 시음회를 진행했다. 동혁이 안내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 앞에서 외쳤다. 오늘 시음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음. 저희 라운지는 여러분 모두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바텐더 역시 그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재치 있게 여유를 부렸다. 제가 만든 시그니처 칵테일도 맛보세요. 이번엔 오직 환영과 나눔만을 생각하며 만든 레시피랍니다. 문가영이 그 말을 듣고는 장난스럽게 응수했다. 오, 이제 정말 우리가 말했던 모두의 칵테일이 탄생했나 보네요. 저도 한 잔 부탁드려요. 바텐더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잔을 건네며 문가영님,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그의 태도는 명백히 달라져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은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귀가 준비를 했다. 매니저가 중앙에 나서서 공식 안내 방송을 했다. 오늘 시음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저희 라운지는 앞으로도 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 직원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언제든지 불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곁에 있던 스태프가 살짝 웃으며 이젠 진짜 VIP와 일반 구분 없이 모든 손님이 특별해지는 거네요. 하자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진정한 품격이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가영은 관계자들과 작게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이 몰려들자 손사래를 쳤다. 너무 많은 노출은 사양합니. 여기 라운지의 긍정적 변화를 지켜보며 나중에 기회 될 때 인터뷰할게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한 손님으로서 칵테일을 즐기고 싶네요. 기자들도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물러섰다. 그리고 팬들이 몰려들자 그녀는 SNS로 소통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인사했다. 잠시 후 바깥으로 나가는 입구에서 몇몇 손님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덕분에 라운지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졌어요.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 가영님이 용기를 내서 말해주니까 우리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저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일 덕분에 다들 반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쭉 이 분위기를 유지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 라운지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어떤 도움이라도 보탤게요. 며칠 뒤 라운지 공식 계정에서는 차별 없는 서비스와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을 지향하겠습니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리고 그 내용 아래엔 아름다운 제안을 해주신 문가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 앞으로 더 발전해가는 라운지를 지켜봐 주세요. 라는 문구가 덧붙여 있었다. 이 소식을 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엘리트 라운지답다. 친절해졌다는데 다음번에 가볼래? 문가영 덕분인가 보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평판은 빠르게 호전되었고 매니저와 직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다. 얼마 후 문가영이 다시 라운지를 찾았다. 이번엔 미리 예약했던 VIP 룸에서 동혁과 함께 칵테일 신메뉴를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다. 입구에서 맞아준 이는 바로 전 책임 바텐더였다. 그가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오늘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고 들었어요. 기대할게요. 바텐더는 언젠가의 고압적인 태도 대신 한층 부드럽고 진솔한 말투였다. 예전엔 제가 품격을 지키는 게 곧 배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알겠습. 정말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진짜 의미가 있죠. 그때 동혁이 준비한 새로운 칵테일 몇 잔을 트레이에 올려서 다가왔다. 오늘의 시음 리스트입니. 자유, 존중, 그리고 함께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맛도 다 달라요. 문가영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이름이 너무 멋져요. 일단 함께부터 시음해보고 싶네요. 바텐더가 나서서 제가 섞은 레시피입니. 과일 베이스라 누구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하고 잔을 건네자 그녀는 천천히 음미했다. 정말 부드럽네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겠어요. 동혁이 감사합니. 한번 제대로 홍보해보면 어떨까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엘리트라는 말 자체가 차별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존중하는 데서 오는 품격이라고요. 하고 제안을 했다. 좋아요. 저도 협조할게요. 이번엔 함께 만든 레시피도 공개해서 집에서도 따라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건 어때요? 바텐더가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라운지에서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체험하도록 공개하면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매니저가 그 현장을 보고 흐뭇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조습, 우리도 라운지 계정 통해서 자료 공개할게요. 그러면 일반 분들도 이 칵테일 만들면 엘리트 라운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문가영은 마지막으로 모든 스태프와 함께 협력의 의의를 재확인했다. 오늘처럼 사람이 많아질 때일수록 서로 배척하기보다는 함께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우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늘 이 점을 떠올리려고 노력합니다. 바텐더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번 사건 통해 많이 배웠습. 앞으로 제가 만든 칵테일에는 편견이 없도록, 그리고 서비스에도 우월감이 스며들지 않도록 늘 신경 쓰겠습니다. 옆에 있던 손님 몇 명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전할게요.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네, 감사드립니. 이런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 주신 덕분이에요. 매니저와 바텐더가 연달아 목례했다. 그렇게 라운지는 한층 환해진 기운을 풍기며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완비되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특권을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는 열린 장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과거의 독성과 배척은 사라지고 대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가고 있었다. 문가영이 라운지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다. 이제 정말 엘리트 라운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거듭났네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때 그게 진짜 품격입니. 앞으로도 저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바텐더가 힘차게 대답했다. 잊지 않겠습. 문과영님 덕분에 저희도 한층 더 성장했어요. 동혁이 곁에서 말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계기로 더 큰 무대를 꿈꿔봅시다. 저는 여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함께 도전하시죠. 매니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존중받고 즐겁게 지내고 나가서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주변 스태프들도 일제히 화답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몇몇 팬들이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가영 언니, 오늘 일 대박이네요. 라운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송이나 SNS에서 또 소식 듣고 싶어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서로 돕길 바라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거예요. 팬들은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하고 화답했다. 그날 밤 문과영은 SNS 라이브를 켜서 살짝 이번 사건을 언급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소통함으로써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답니. 여러분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 그리고 앞으로 엘리트 라운지에서 더 좋은 칵테일과 서비스가 나올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댓글로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대단해요, 언니. 이제 누구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 다음 날, 동혁은 라운지 계정에 글을 하나 올렸다. 안녕하세요. 바텐더 동혁입니. 최근 일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욱 열린 라운지를 만들어 가려 합니. 새로 나온 칵테일, 자유, 존중, 함께에 대한 레시피도 곧 공개하겠습.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책임 바텐더 역시 댓글을 달았다. 저도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 죄송했으며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변화 응원합니다. 정말 멋진 결단이네요. 등의 메시지로 지지를 보냈다. 며칠 뒤 라운지에서는 추가 공지가 올라왔다. 직원 교육 세미나를 통해 재교육을 실시함니 누구든 차별 없이 대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습. 저희와 함께 더욱 멋진 문화를 만들어주세 감사합니다. 손님들은 이런 움직임을 반기며 엘리트 라운지가 단지 이름으로만 엘리트가 아니라 진정한 품격과 매너를 갖춘 공간으로 바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마침내 내부 개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매니저가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결의회를 열었다. 오늘부로 새 교육 과정을 마쳤습. 다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존중이라는 가치를 실천합시다. 책임 바텐더가 모든 직원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불편을 끼쳤던 점, 죄송합니. 저부터 더 나은 태도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그의 결심을 환영했다. 그리고 서로 화이팅을 외치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한편 이벤트에 참석한 관객들이나 팬들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언제든 차별의 상황이 벌어지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겼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 불편했는데 결국 모두가 배웠으니 잘 됐다. 이제라도 바뀌어 다행 같은 평가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문과영이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최고급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이들이 편안함과 기쁨을 느낄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 이번 라운지에서의 사건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 모두가 함께할 때 더 빛이 난다고 믿어요. 그 글은 빠르게 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누군가는 나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용기 내서 부당함에 맞서봐야겠다 라고 적었고 또 누군가는 서로 돕고 목소리를 모을 때 확실히 변화가 생기는구나 라며 감탄을 남겼다. 그 후 라운지는 다양한 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비알코올 칵테일 대회를 열거나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 이익 일부를 기부하는 등의 움직임이었다. 점차 엘리트 라운지라는 이름은 더 이상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품격 있고 배려 깊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자리 잡아갔다. 어느 날 저녁, 라운지에서 동역과 책임 바텐더, 그리고 매니저가 모여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었다. 매니저. 그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안정된 느낌이 드네요. 책임 바텐더. 맞아요. 그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많이 배웠습. 자부심과 우월감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동혁. 형, 저희 이제부터 더 멋진 음료 만들어 봐요. 누나 문가 형도 다음 신메뉴 시음회에 오신다고 했어요. 책임 바텐더. 그래, 함께 해보자. 진짜 엘리트는 결국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자. 매니저. 조습 우리도 계속 노력해서 여길 찾는 누구나 미소 지을 수 있게 해봅시다. 그들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잔잔하게 퍼졌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독성과 배척의 무대가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을 반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들에게 누구든 존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라운지를 떠나는 길목에서 어떤 손님이 함께 온 친구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도 혹시 주변에서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꼭 같이 목소리 내줘.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고 의무도 있는 거니까.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서로 돕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변화가 생기더라. 나도 다음에 주저하지 않을래. 그들은 작게 웃으며 돌아갔고 라운지 앞을 장식한 은은한 조명이 그들을 배웅했다. 이 공간이 앞으로 계속 함께하는 품격을 널리 알리길 바란다는 듯 조명이 반짝이며 희미하게 밤거리를 밝혔다.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동혁이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스태프가 웃으며 대답했다. 또 한 번 멋진 변화를 만들어 보는 거지.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동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변화들을 우리 고객들과도 나누고 또 SNS로 생생히 공유하면서. 옆에서 듣던 책임 바텐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내가 먼저 제안할게. 다음번엔 동네 주민들도 초청해서 작은 바자회 같은 거 열면 어떨까? 스태프들이 환하게 웃으며 와, 좋아요. 꼭 해봐요. 하고 호응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화이팅! 을 외치며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렇게 엘리트 라운지는 사람들의 작은 연대를 통해 스스로도 성장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의미가 있었길 바라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서로 도와주고 용기 있게 나서보세.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도 전해주면 좋겠습. 내일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우리 다 함께 기대해 봅시다. 한 손님이 옆 사람에게 하듯 속삭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날 이후 라운지를 방문한 많은 손님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아 점차 더 큰 변화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